때는 촉한 건흥 원년 제갈량의 눈앞에는 언제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백제성의 차가운 밤, 병상에 누운 선제 유비는 떨리는 손으로 공명의 손을 꼭 잡았다. 승상, 내 아들이 보필할 만하거든 도와주시오. 그러나 만약 그릇이 못 된다면 승상이 직접 취하시오. 그 말은 칼보다 날카롭게 공명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제갈량은 이 말을 바닥에 짚으며 목이 메어 답했다. 신은 목숨을 다해 충성을 바치겠나이다. 죽는 날까지 한시를 저버리지 않겠나이다. 눈물이 소매를 적셨다. 선제는 그렇게 눈을 감았고 그 무게는 오롯이 공명의 어깨 위에 남았다. 이후 제갈량은 단 하루도 그 약속을 잊은 적이 없었다. 건흥 5년 봄, 승상부의 등불은 밤새 꺼지지 않았다. 제갈량은 홀로 서안 앞에 앉아 붓을 들었다. 북벌을 앞두고 그는 후주유선에게 올릴 글을 쓰기 시작했다. 한 글자 한 글자, 그것은 단순한 상소문이 아니었다. 선제와의 약속, 한실 부흥의 염원, 그리고 살아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붓끝에 함께 실렸다. 밖에서는 찬바람이 울었고 촛불은 흔들렸다. 그러나 공명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다. 새벽 닭이 울 때쯤 마침내 붓을 내려놓은 그는 긴 숨을 내쉬었다. 출사표였다. 그의 생애 가장 무거운 글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이튿날 아침 촉한의 조정은 고요했다. 제갈량이 천천히 계단을 올라 황제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으나 한마디 한마디에는 피와 같은 무게가 실려 있었다. 선제께서 창업을 절반에 남기시고 중도에 붕어하시니 천하는 아직 셋으로 나뉘어 있사옵니다. 신하들은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의 어깨가 떨렸다. 신은 이제 북쪽을 정벌하여 한시를 부흥시키고자 하오니 폐하께서 굽어 살피소서. 유서는 말이 없었다. 어린 황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조정 안에는 바람 한 점 없었고 출사표의 마지막 구절이 대들보 사이로 오래도록 울려 퍼졌다. 건흥 5년 봄, 촉한의 대군이 마침내 성도를 떠났다. 북소리가 울리고 깃발이 펄럭였다. 수만의 병사가 일제히 한중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다. 제갈량은 수레 위에 앉아 조용히 앞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성도의 백성들이 들어왔다. 길가에 늘어선 사람들은 말없이 손을 흔들었다. 누군가는 무릎을 꿇었고 누군가는 소리 없이 울었다. 공명은 눈을 감았다. 이 출정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갈 수밖에 없었다. 선제의 유언이, 한실의 이름이 그를 북쪽으로 이끌고 있었다. 한중에 도착한 그날 저녁, 제갈량은 홀로 언덕에 올랐다. 석양이 중원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저 너머 어딘가에 낙양이 있고 허창이 있고 선제가 그토록 되찾고자 했던 땅이 있었다. 공명은 긴 침묵 끝에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선제시여, 신은 이제 출정합니다. 바람이 그의 옷자락을 흔들었다. 살아서 중원을 밟든 죽어서 이 땅에 묻히든 신은 끝까지 나아가겠나이다.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제갈량은 그 별들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북벌의 첫날 밤이었다. 역사는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쓰이고 있었다. 가정. 그 이름은 작은 땅이었지만 북벌의 목줄과 같은 요충지였다. 제갈량이 장수들을 모아 수비 장수를 논의할 때 마속이 벌떡 일어섰다. 승상, 소장이 가정을 지키겠습니다. 제갈량은 마속을 오래 바라보았다. 총명하고 병법의 밝은 인재였지만 실전 경험이 부족했다. 가정을 잃으면 우리는 돌아올 길도 없소. 마속은 고개를 꼿꼿이 들었다. 만약 실패하면 소장의 일가를 군법에 따라 처벌하소서. 제갈량은 긴 침묵 끝에 눈을 감았다. 그 침묵 속에 이미 불길한 예감이 흐르고 있었다. 가정에 도착한 마속은 곧장 산 위로 올랐다. 왕평이 다급히 뒤를 따랐다. 장군, 이곳은 산 위라 수원이 없습니다. 만약 위군이 포위하면 끝입니다. 반드시 길목을 지켜야 합니다. 마속은 손을 저었다. 병법에 이르기를 높은 곳을 점령한 자가 이긴다 하였소. 왕평의 얼굴이 굳었다.
이건 병법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군사들이 죽습니다. 마속은 듣지 않았다. 그는 이미 머릿속에서 승리를 그리고 있었다. 산 아래에서는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 속에 위군의 말발굽 소리가 섞여 있었지만 마속은 끝내 듣지 못했다. 장압은 주저하지 않았다. 위군은 산 아래 수로를 모조리 끊었다. 하루가 지나자 산 위의 촉군에서 물이 떨어졌다. 이틀째 되던 날 병사들은 갈증으로 싸울 힘을 잃었다. 장압의 군대가 함성을 지르며 산을 올랐다. 촉군은 무너졌다. 진영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고 병사들은 사방으로 흩어졌다. 마속은 포위망을 뚫고 간신히 달아났다. 왕평만이 홀로 북을 울리며 끝까지 버텼으나 역부족이었다. 가정은 그렇게 하루 만에 함락되었다. 북벌의 심장부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마속이 결박된 채 제갈량 앞에 끌려왔다. 군막 안은 고요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제갈량은 오래도록 마속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마속, 너는 내가 아끼던 인재였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나 군령은 군령이요. 가정을 잃은 죄는 죽음으로도 가볍지 않소? 마속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승상께서 저를 쓰셨으니 승상의 죄도 있습니다. 제갈량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돌렸다. 집행하라. 짧은 한마디였다. 북소리가 울렸다. 제갈량은 끝까지 눈을 감지 않았다. 읍참 마속. 눈물로 마속의 목을 벤 날 공명의 머리카락이 하룻밤 사이 하얗게 새었다고 전해진다. 그날 밤 제갈량은 홀로 군막에 남았다. 촛불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붓과 상소문이 놓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붓을 들었다. 신, 제갈량은 용인을 그르치고 가정을 잃었사오니 스스로 우장군으로 강등하기를 청하옵니다. 붓이 멈췄다. 공명은 눈을 감았다. 선제께서 맡기신 이 나라를 나는 아직 돌려드리지 못했다. 밖에서 바람이 울었다. 제갈량은 그 자리에서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다. 패전의 무게가, 마속의 얼굴이, 그리고 선제의 목소리가 밤새 그를 짓눌렀다. 북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 밤만큼은 공명도 한낱 인간이었다. 가정이 함락된 후 사마이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15만 위군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서성을 향해 진격했다. 말발굽 소리가 대지를 울렸고 창과 깃발이 하늘을 가렸다. 척후병이 숨을 헐떡이며 서성으로 달려왔다. 승상, 사마이의 대군이 50리 밖까지 접근했습니다. 성 안의 장수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싸울 병력은 없었다. 도망칠 시간도 없었다. 서성은 고립무원이었다. 그러나 제갈량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창밖을 내다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모두 성문을 열어라. 서성 안에는 정예병이 없었다. 문서를 관리하는 관리들과 늙은 병사 몇천 명이 전부였다. 싸움이라면 애초에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장수들은 떨며 제갈량에게 매달렸다. 승상, 성문을 열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위군이 들이닥치면 끝입니다. 제갈량은 차분하게 손을 들었다. 성문 사대를 활짝 열고 백성 20명에게 빗자루를 쥐어 문 앞을 쓸게 하라. 그리고 모두 숨어 움직이지 말라. 성안은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바람 소리만 남았다. 텅 빈 성이 스스로 덫이 되려 하고 있었다. 제갈량은 망루에 올랐다. 검은고 하나를 가져오게 하고 향을 피웠다. 그리고 천천히 줄을 튕기기 시작했다. 맑고 고요한 선율이 성 위로 흘렀다. 성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문 앞에서는 백성들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마당을 쓸고 있었다. 위군의 선봉이 성 앞에 멈췄다. 병사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성문이 열려 있다. 병사가 없다. 그런데 저 위에서 제갈량이 혼자 검은고를 타고 있다. 선율은 끊이지 않았다. 바람결에 실려 위군 진영까지 흘러들었다. 아무도 감히 전진하지 못했다. 사마이는 말 위에서 성을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부장이 다가왔다. 도독, 성문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진격하면 됩니다. 사마이는 손을 들어 막았다.
제갈량이 보였다. 막루 위에 홀로 앉아 검은 고를 타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태연했다. 너무 여유로웠다. 제갈량은 평생 신중한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성문을 열어놓았다. 사마이의 눈빛이 흔들렸다. 반드시 복병이 있을 것이다. 전군 후퇴. 부장들이 술렁였다. 그러나 사마이는 이미 말머리를 돌리고 있었다. 검은고 소리는 여전히 흘렀다. 15만 대군이 소리 하나에 물러서고 있었다. 위군이 물러갔다. 장수들이 환호하며 뛰어 올라왔다. 승상 해내셨습니다. 사마이가 도망쳤습니다. 제갈량은 웃지 않았다. 천천히 검은고에서 손을 떼고 멀어져가는 위군의 먼지를 바라보았다. 사마이가 물러간 것은 내가 두려워서가 아니오. 그가 나를 의심했기 때문이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만약 내가 정말로 용기 있는 장수였다면 저 성문 앞에 병사가 있었을 것이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오늘의 계략은 성공했다. 그러나 공명의 가슴 속에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버텨야 하는 사람의 쓸쓸함이 깊이 남아 있었다. 북벌의 발목을 잡는 것은 위군만이 아니었다. 촉한의 군대가 지나야 하는 질령 산맥은 험하고 좁았다. 병사들은 무거운 군량을 등에 지고 가파른 절벽길을 기어올랐다. 쓰러지는 자가 생겼고 짐이 굴러 떨어졌다. 제갈량은 그 광경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아무리 뛰어난 전략도 군량이 끊기면 끝이었다. 지난 북벌에서도 그전 북벌에서도 발목을 잡은 것은 언제나 보급이었다. 공명은 눈을 감았다. 사람의 등으로는 한계가 있다. 다른 방법이 있어야 한다. 그날 밤부터 제갈량의 등불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다. 며칠 뒤 제갈량은 공방으로 장인들을 불러 모았다. 탁자 위에는 빽빽한 도면이 펼쳐져 있었다. 이것을 만들어라. 도면 속에는 나무로 만든 소와 말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다. 네 발로 걷고 등에 짐을 실을 수 있으며 먹이가 필요 없는 기계였다. 장인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것이 실제로 움직입니까? 제갈량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혀 안에 비밀 장치가 있어. 혀를 돌리면 멈추고 다시 돌리면 움직이요. 공방에는 며칠 밤낮으로 톱질과 망치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렇게 모구유마가 세상에 태어났다. 모구유마가 처음 산길에 나선 날 병사들은 할 말을 잃었다. 나무로 만든 소가 군량을 가득 싣고 스스로 걸어 나아갔다. 먹이도 없고 쉬지도 않았다. 가파른 길도 거뜬했다. 이게 정말 나무로 만든 것이요? 한 병사가 눈을 비볐다. 함성이 터졌다. 병사들이 뛰어나와 모구유마를 에워쌌다. 지켜보던 제갈량의 입가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다. 보급 문제가 해결되면 북벌의 길이 열린다. 모구유마의 행렬은 그날부터 질령 산맥을 오르내렸다. 촉한의 군량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촉한이 먹이도 필요 없는 신기한 운반 기계를 쓴다는 것을. 위군 장수 장압은 부대를 산길에 매복시켰다. 모구유마 행렬이 나타나자 위군이 함성을 지르며 뛰쳐나왔다. 촉한 병사들은 흩어졌고 위군은 모구유마를 통째로 빼앗았다. 이것을 우리도 쓰면 된다. 위군 장수는 쾌재를 불렀다. 빼앗은 모구유마에 위군의 군량을 싣고 행군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다. 제갈량이 이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 밤 제갈량은 특수부대를 산길로 보냈다. 그들의 임무는 단 하나였다. 빼앗긴 모구유마의 혀를 돌려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촉한 병사들이 위군 진영에 스며들었다. 하나씩, 둘씩 모구유마의 입안 비밀 장치를 돌렸다. 이튿날 아침 위군이 모구유마를 몰려하자 단 한 대도 움직이지 않았다. 밀어도 당겨도 꿈쩍 않았다. 위군이 당황하는 사이 촉한 대군이 함성을 지르며 쏟아져 내려왔다. 모구유마는 다시 촉한의 손으로 돌아왔다. 군량도 기계도 모두. 제갈량의 함정은 처음부터 완성되어 있었다. 건흥 12년 봄, 제갈량은 5번째 북벌에 나섰다. 촉한 대군은 오장원에 진을 쳤다. 강 건너편에는 사마이의 위군이 버티고 있었다. 그러나 사마이는 나오지 않았다. 싸우지 않았다.
그저 굳게 성문을 닫고 기다렸다. 제갈량이 도전장을 보내도 욕설을 퍼부어도 사마이는 꿈쩍하지 않았다. 위군 장수들이 들고 일어났다. 도독, 이러다 겁쟁이 소리를 듣습니다. 사마이는 조용히 답했다. 제갈량은 내가 이길 수 없는 상대다. 그러나 시간은 우리 편이다. 오장원의 바람은 차가웠다. 대치는 그렇게 100여일을 넘어가고 있었다. 싸움을 거부하는 사마이에게 제갈량은 마지막 도발을 보냈다. 사자편에 보낸 것은 여인의 옷과 장신구였다. 싸우지 않고 숨어 있으니 여인과 다를 바 없다는 뜻이었다. 군막 안의 위군 장수들은 분노로 떨었다. 도독, 이런 모욕을 받고도 가만히 계실 겁니까? 사마이는 천천히 그 옷을 들어 올려 바라보았다. 그리고 빙긋 웃었다. 제갈량이 나를 도발한다는 것은 그만큼 조급하다는 뜻이오. 그는 사자에게 정중히 답례를 건넸다. 승상께서 잘 지내시는지 여쭤보라. 모욕도 분노도 사마이의 수비 의지를 흔들지 못했다. 오장원의 밤은 차가웠다. 대치가 길어질수록 제갈량의 몸은 빠르게 무너져갔다. 밥 한 끼를 먹으면 몇 숟가락 넘기지 못했고 밤이면 기침이 그치지 않았다. 부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승상, 제발 좀 쉬십시오. 제갈량은 고개를 저었다. 쉴 수 없소. 군무가 산더미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붓을 들었다. 20번의 태형 이상의 군무는 반드시 내가 직접 결제한다던 그였다. 몸이 먼저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이 자신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공명은 붓을 놓지 않았다. 건흥 12년 8월 오장원의 밤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졌다. 크고 밝던 별이었다. 긴 꼬리를 남기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사라졌다. 군막 안에서 제갈량은 눈을 감았다. 마지막 숨이 고요히 빠져나갔다. 향년 54. 그는 끝내 중언을 밟지 못했다. 선제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소식이 퍼지자 진영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었다. 병사들은 땅을 치며 통곡했다.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제사를 올렸다. 오장원의 별이 졌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그 어떤 별로도 채울 수 없었다. 제갈량은 죽기 전 유언을 남겼다. 자신이 죽거든 비밀로 하고 자신의 목상을 수레에 앉혀 군을 이끌어 퇴각하라. 강유는 그 뜻을 따랐다. 촉한군이 조용히 물러나기 시작하자 사마이가 추격을 명했다. 그런데 퇴각하는 촉한군 선두에 제갈량이 단정히 앉아 부채를 들고 있었다. 사마이의 얼굴이 굳었다. 제갈량이 살아있다. 위군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났다. 나중에야 목상임을 안 사마이는 허탈하게 웃었다. 나는 산 사람도 당해내기 어려웠는데 죽은 사람에게도 졌구나. 죽은 제갈량이 산 사마이를 물리쳤다. 그렇게 공명은 전설이 되었다.